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6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풀벳이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의 풀벳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금 조합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정배 쪽보다는 이변 쪽 위주로 좀 가져간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최종 픽과 초안 픽 영상에서 제가 경기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풀백과 독식 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대로 따라오시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나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의 사유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2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원정에선 4연승을 하고 있고요.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라나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유난히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을 보더라도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라나다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결장 예정자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서 배팅 하실 때 아틀레티코 결장 예정자까지 확인을 하시고 배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합니다. 그라나다의 무패 투픽으로 보고 있고 일단 아틀레티코가 그라나다보다는 우세한 건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부상자들과 특히 르마가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에레라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과 그라나다가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변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그라나다의 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라나다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과 아틀레티코가 지난 경기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승부를 또 할까라는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단통이라면 그라나다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3승 2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의 상대 전적만 봤었을 땐 호펜하임이 도르트문트보다는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정배당을 받아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풀벳에서는 좀 폴더 수의 여유가 있고 도르트문트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 개인적으로는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주 또 챔스가 있다라는 점과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키퍼가 없다라는 게 지난 경기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 경기 뭐 경기력이 그렇게 나빴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막을 수 있는 장면을 못 막는 그런 키퍼의 그 서브 키퍼의 모습을 보고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숙무 투픽으로 아무래도 폴더에 여유가 있는 풀벳이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고요. 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호펜하임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준 팀이어서 저는 뭐 단통으로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약간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5승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2무 6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구매를 해서 마인츠 쪽으로 좀 몰려가지고 약간의 의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버쿠젠이 결장 예정자가 많긴 하지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카이손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마인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단통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승 3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3승 2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브레멘의 홈에서는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지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5경기 동안 프라이부르크에게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원정보단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도 일단은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지금 상황에선 프라이부르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상대 전적을 조금 포함을 해서 저는 이변으로 본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1승 5무 3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헤르타 베를린이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헤르타가 5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무승부와 패 중에서 단통 패로 간 이유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점을 참고로 했고요. 스타일적으로도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인 반면에 또 이런 그 공간을 노릴 수 있는 공격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두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패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르타는 뭐 코르도바 선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피용테크 선수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스쿼드가 두꺼운 팀은 아닌데 거기서 곤잘레스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 경기도 있었고 다음 주에도 챔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바스까지 결장자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홈에서는 7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원정에서 1승 5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리는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긴 하지만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비야가 스쿼드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부담도 굉장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바스와 오캄포스가 없는 이 세비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측면에서 이런 공격이 좀 무뎌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에스카의 최근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개인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제가 승무 투픽으로 갔다가 완전한 이변으로 원정팀이 이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우에스카의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도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결정 예정자가 굉장히 많고요.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컷 경기도 있었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대가 알라베스여서 지금 알라베스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경기력은 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물론 세비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런 경기력 과정에서의 이런 덴벨레나 그리즈만, 메시 이런 공격진의 호흡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알라베스 상대로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샬케 경기고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5무 1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9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샬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0승 3무 6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때도 그렇고 초안 때도 그렇고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은 단통 승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뭔가 좀 느낌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는 좋은 팀이지만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샬케도 결장 예정자가 많긴 하지만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좀 믿을 만한 경기력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샬케가 어쨌든 뭐 강등 버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역습에서는 그래도 한방 자체는 좋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네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죠. 제마 선수도 결장 예정이고요.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슈팅을 한 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승 3무 3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투기상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점과 홈에서 헤타페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이 헤타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4연승을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과 지금 헤타페가 또 체력적인 불리함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자가 지금 오야르사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전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지금의 헤타페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켈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4승 5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3무 3패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조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도 레버쿠젠 경기와 마찬가지로 구매율이 조금 이상합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켈른의 경기인데 역배팀인 켈른에 좀 구매율이 몰린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제가 최종 픽 때는 좀 지웠었죠.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은 모습인데 거기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풀베드에서는 지우지 않고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켈른의 승은 도저히 손이 안 갑니다. 연승을 좀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켈른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켈른이 이길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가는 이유는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좀 연승이 길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조금 이변을 포함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장 예정자가 많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조금 이변도 가져가고 싶은 게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특히나 수비진에 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라모스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어서 발렌시아가 어쨌든 역습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이 좀 이 경기 이변까지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어쨌든 뭐 레알이 지금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홈에서 지금 발렌시아 상대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수비 상황에서 좀 불안한 장면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대입을 해본다면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네,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3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홈팀인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선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턴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의 이 볼프스의 경기, 글라드바흐 상대로 볼프스가 홈일 때 홈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무승부하고 승리하고 무승부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가 나올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저는 승무 투픽이면 이 경기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무 투픽이면 좋아 보이긴 하고 그렇게 무승부까지 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패턴적인 부분도 조금 포함을 했을 때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스에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과 무승부 중에서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그래도 홈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최근에 보여주는 두 팀의 경기력, 특히나 지난 경기 글라드바흐가 좀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배의 빈도도 있네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승 4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이바르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가 조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바르가 홈에서 좋은 팀이었다면 바이돌리드가 지금 결정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단통 승으로 가겠지만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돌리드 상대로 좀 많이 우세하다 이런 부분은 또 없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여서 저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결정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홈에서는 5승 6무를 하고 있고요. 4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일단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정에서 4승 1무 6패로 좀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이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지지 않는 모습을 베티스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갔지만 풀베드에서는 폴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까지 좀 받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땐 저는 일단은 BRL이 데이터적으로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문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승패로 나눠질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BRL이 홈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홈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어서 베티스까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BRL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활용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공격진에 이런 침투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BRL의 지금의 수비적인 모습이라면 베티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BRL의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단통 무승부로 갔고요. 2번은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3번은 레버쿠젠의 단통승, 4번은 브레멘의 단통 패로. 이 경기는 좀 경기력을 좀 대입해서 독시픽에서는 브레멘의 단통 패만 가져가 봤고요.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6번은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7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동일하고요. 8번은 오니온 베를린의 승무 투픽 동일합니다. 9번은 헤타페의 단통패 동일하고요. 10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패로 가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이 헤이 구메르에서의 좀 캘린이 몰렸다는 부분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을 참고로 해봐서 승패 투픽 방향으로 가봤고요. 11번은 레알의 단통 무승부로 갔습니다. 레알이 좀 개인적으로 우세해 보이는 모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과 최근의 경기력에서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봤습니다. 12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승무 투픽 안전하게 가봤고요. 13번은 에이발의 단통 무승부 동일합니다. 14번은 비아레알의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백과 독식픽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다음 주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결과까지 있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